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박근혜 보수 집도끼 노골적으로 조롱한 사건. 지금 대한민국 보수 자유우파의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적, 이념적 타락에 있는 갓브레스님 감사드립니다. 정신적, 이념적 타락, 가치관의 몰락, 야당 포기,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는 그 선명 야당성의 포기, 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상실, 한마디로 정신적, 이념적 타락이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보수 자유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수많은 증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빼시기 바랍니다. 감정 빼고 정치를 봐야죠. God bless you.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1야당 국민의힘 그 후보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거기에 가가지고 노무현에 대한 사모치는 그리움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이른바 삼류 사기극, 삼류 신파극, 그게 바로 윤석열에 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입술을 깨물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정말 자다가도 넌더리를 치는 그 노무현에 대한 사모치는 그리움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무는 눈물겨운 장면이 윤석열한테 연출이 됐어요. 정말 이은선님, 윤석열 토 나온다. 네?
이건 굳이 충격이랄 것도 없어요. 윤카세 TV, 조마이뉴스, 오후에 난타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윤석열은 이미 보수 우파가 아니다. 윤석열의 이념적 정체성과 사유치계는 결코 보수 우파가 아니라는 걸 이미 작년 9월에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작년 9월 SBS 그 집사부 일체 예능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나와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대구에서 근무할 때에 5월 23일 2009년 5월 23일 돌아가셨는데 내가 많이 부른 노래다. 그러면서 그 돼지 목 다른 소리로 이승철의 그런 사람 없습니다를 불러댄 그 윤석열을 보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윤석열은 노무현의 아바타다. 네? 노무현의 정체성과 윤석열의 정체성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윤석열이가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노무현을 추모하면서 윤석열이가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면서 입술을 잘근잘근 속으로 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3초가량 말문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윤칼세를 시청하고 계시는 수박 보수 여러분들, 자, 윤석열이는 노무현입니까?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진보 진영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데 대한 경의를 표시한 것이다. 네? 이야, 이건 굳이 충격적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이른바 윤석열의 이념적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노무현 정권의 그 폭정 5년 동안 대한민국 정통 보수들이 어떻게 넌도리를 내면서 그 시절을 보내왔는데 그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는 정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검찰 안에 숨어 지낸 그 윤석열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여기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난도질했구나. 그래서 노무현을 죽음에 몰아넣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을 1년 7개월 동안 탈탈 털어가지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저렇게 폐인을 만들고 있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사모치는 좌익이 아니라면 윤창중 4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관찰해온 윤창중은 노무현에 대한 사모치는 그리움, 사모치는 어떤 공감대, 노무현을 자기의 정신적 지주로 흠모하지 않은 인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도의 난도질을 할 수가 없다. 이건 근본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 그토록 철저히 탈탈 털어가지고 이명박을 감옥에 기필코 집어넣을 수 없다. 부인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은 노무현을 너무 좋아한다. 노무현 영화 보고서 혼자 2시간 울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봉화마을도 아니고 제주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해가지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머뭇거렸던 그 윤석열의 입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이가 집어넣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병으로 매 순간 매일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지금 사투를 하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4일 사면했을 때에 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한마디 던진 거 이외에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는, 그러면서 제주 강정마을에 가가지고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완전히 이순신 장군이야.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으로 미화를 했어.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 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다. 어떤 순수한 열정과 원칙 있는 국정 운영을 해오신 분인데 국익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해군기지 건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잠시 제가 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명계남 문성근을 뺨치는 이른바 노사모, 네. 이 말은 뭐냐? 윤석열도 알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한테 윤석열이가 했던 그 엄청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못된 짓에 대한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이른바 반윤석열 박근혜 지지 세력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철저히 외면해도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양심적인 이른바 보수 우파로서는 윤석열한테
본때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보수 집토끼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여기까지 민주화가 되는데 그 토양을 만들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 창녀가 아니라면 윤석열을 도저히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김대중 정권의 부활을 바란다면 윤석열을 찍어도 돼. 그러나 여기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뭐냐? 윤석열은 노무현과 똑같은 이른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극좌라 극좌. 윤석열이가 강정기지에서 눈물을 흘린 건 뭐냐? 내가 노무현의 복사판이다라고 자기 고백을 한 거죠. 노무현의 카피에 카피. 그래서 김한길을 불러오고 그래서 김병준을 불러왔구나. 진짜로 설명이 되는 거죠. 김병준 집에 가가지고 윤석열이가 몇 차례 와인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병준이가 뭐라 했느냐? 윤석열은 문재인보다 더 노무현과 가깝다. 제2의 노무현은 문재인이가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국민의힘은 보수 야당이 아니고, 네? 윤석열은 보수 후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인식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주 강정기지에 가가지고 울먹이며 눈물을 흘렸던 윤석열. 다음날 어디로 갔느냐? 광주 5.18 묘지에 참배. 왜? 가서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피로 지켰다. 잊지 않겠다. 5월 정신이라는 게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5.18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여기까지 온 이 마당에 저는 윤석열한테 굳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석고 대죄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해봤자 조금도 바뀌지 않을 윤석열.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씨가 이명수한테,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 노무현 연설 외울 정도거든. 노무현 연설을 외울 정도거든. 진짜 누구보다 정말 좋아했어. 노무현을.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들은 지금 이 순간 결심을 해야 돼요. 새로운 야당을 만들자. 정통 보수 야당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런 방송을 여러분께 하면서 정말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요. 윤석열이가 전라남도 순천에 가서 정권 교체를 해야겠는데 내가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부득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고 한 이야기가 절대 실언이 아니구나. 야, 여러분, 윤석열이가 노무현의 복사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여러분께 증거를 대겠어요. 허무맹랑하게 제가 윤석열을 제가 인신공격한다던가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옥식 박사라고 한때 윤카스 TV에 나오셔가지고 좌담을 한 분이 계세요. 전 연합 뉴스 편집국장이죠. 이 양반이 노무현 5년 동안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떻게 저주의 돌을 던졌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저주했는지 이 노무현의 말을 다 모아놓은 책을 내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말 이래가지고. 자, 제가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노무현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 난 우선 이것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노무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의 본질은 뭐냐? 핵심 주제는 뭐냐? 이른바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그 내용, 이른바 계급투쟁을 칼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의 엥겔스의 이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가 뭐라고 했느냐? 역사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지배와 예속의 문제라는 거야. 핵심적인 주제는 지배 그리고 예속에서 발생하는 재반 갈등의 문제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성인 그야말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거라는 그 예측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럴 수가 있어? 어림없는 소리죠. 노무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 문재인이도 이런 소리를 안 했어. 문재인이도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도 문재인이가 이런 소리를 안 했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 행정수도 이전은 지배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 거다. 이게 노무현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고난에 찬,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거냐 말이야. 제가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노무현의 세상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는 제2의 노무현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노무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는 약육강식이고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거다.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이고 고치며 살자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가 다 갖다 놔도, 별놈의 보수 다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소리를 노무현이가 현직 대통령일 때 2004년 5월 27일 연세대학교 리더십 특강이라는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록입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다음 날 2004년 5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연세대 특강을 집중 성토했다.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을 모욕하면서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려는지 걱정이다. 보수야말로 끊임없이 고쳐가며 살자는 것으로 보수가 끊임없이 고쳐가고 발전하지 않으면 혁명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 윤석열이가 어제 그저께 강정마을에 가지고 노무현에 대한 그리움으로 통곡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는 건 뭐냐. 이래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집도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윤석열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어. 이게 누구 이야기냐? 이게 바로 노무현의 발상이야. 노무현이가 정권을 잡아야겠다는 제1차 목표가 뭐냐? 5.18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다. 윤석열이가 5.1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래? 무슨 의미냐? 바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자, 노무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기본 정신은 5.18 정신이다. 제가 생사람 잡는 게 아니에요. 5.18 항쟁은 결코 분열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국론을 모아야 한다.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2003년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5.18 기념사 광주에 내려가서 한 5.18 기념사예요. 용산 미군 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노무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이승철의 노래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사람 또 있다. 내가 노무현에 이어서 제2의 노무현이가 되겠다는 게 바로 윤석열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우리가 얼마나 부들부들 몸을 떨었는지 이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때문에 왜 우리가 호들갑 떠느냐? 이게 노무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노무현이가 대통령 할 때. 이래도 노무현이가 좌파가 아닙니까? 이래도 북한이 핵은 위협에 대한 자유형 억제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외부 위협, 미국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하는 북한 김정일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한 것. 이게 누구 얘기냐? 2004년 11월 12일
미국 방문하기 할 때에 워싱턴에 가기 전에 LA 국제문제협의회 WAC 연설 내용이 이겁니다. 원래는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자유형 억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원래 오리지널은 뭐냐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이게 노무현이야 이게.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지원해가지고 현금 갖다 줘가지고 북한이 핵 개발한 건 아니다 이거야.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 차원의 위기가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노무현을 그리워가지고 입술을 깨물면서 울음을 참는 그 윤석열이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뭐냐 이거야. 이건 제2의 노무현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정확한 거야 이건. 북한은 19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한 적이 없다. 이게 노무현의 이야기야. 대통령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해 온다고 주장했던 노무현이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만 매달려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껌둥이, 흑인 말하는 거죠. 껌둥이. 미국 껌둥이 뒤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느냐. 줄줄이 전작권 반대 성명?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윤석열이가 말 실수를 한다? 말 실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노무현과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거지. 노무현이가 6.25에 대해서 뭐라 했냐? 6.25는 내전이다. 내전. 북방한계선 NLL에서 뭐라고 했느냐? 서해 북방한계선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그어놓은 줄이다. 여러분, 노무현의 이런 망언을 듣고 받았던 그 충격을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는 건데,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노무현의 신도인 거야. 노무현의 신도. 노무현 신흥종교의 열렬한 신도인 거야. 명계남 문성근보다 더 지독한 노무현 신도라는 사실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북 간의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인데 그 안에 줄을 그어놓고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면 헷갈린다. 국민을 오도하면 풀 수 없는 문제다. 이게 노무현이가 평양을 갔다 온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한 소리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가 윤석열은 제주도 가서 노무현한테 눈물 흘리고 5.18 묘지에 와가지고
광주가 5.18이 피로 민주주의 지켰다라고 김대중한테 찬사를 보내는 그 시간에 이재명 역시 노무현 묘소에 가가지고 너럭바위에 두 손을 올리고 약 10초간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후보는 몸을 떨며 소리 없이 흐느꼈다. 대한민국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자, 이 나라를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보수 여러분들 아니라면 아니다. 윤석열은 제2의 노무현이가 아니다. 윤석열은 노무현 신도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이 이승만, 박정희 외면하는 현실. 첫 번째 칼럼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이가 우리가 전통적 사고를 볼 때에 이른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이겠지 하는 일종의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지만 그래도 윤석열은 우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갖게 된 또 하나의 의문이 있었죠. 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는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받들어대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부국 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언급이 없느냐. 그게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당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던 말던 간에 아무런 애정 표시가 없는, 관심 표시가 없는, 뭐 애정을 떠나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윤석열이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건 딱 한 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건 딱 두 번입니다. 윤석열이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건 언제냐? 작년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캠퍼스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분으로 한 분만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을 꼽았어요.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한 번 나왔고, 그 이후에는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영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했던 이른바 세워놓았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위해서 제가 사직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의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사진도 나는 기억할 수 없어. 그냥 현충원에 가가지고 종합적으로 참배한 것밖에 없어. 현충도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26일 딱 한 차례 들어가려고 하다가 당시 우리과당하고 태극기 세력한테 망신당한 거 외에는 그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둘러싼 산업화에 대한 그 평가와 인식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해. 야, 그렇다면 뭐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면 반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것이다. 그러니 닥치고 정권 교체하자. 이런 수박 보수의 주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상상 임신이라는 거지. 웃기지도 않는 상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참 정말 이걸 정말 어쩌면 좋겠어. 어쩌면 좋겠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1위, 2위 지지율 대선에서 지지율 1, 2 후보가 노무현에 완전히 신도인 거야. 신도. 신도도 그냥 신도가 아니라 광신도.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공부해야죠. 네, 우리가 실력 있는 보수가 돼야 됩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가 지금 1605명이 최대 동시 시청자 수인데 673분만 올리셨네요. 여러분 좀 올려주세요. 섭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야, 윤카세 TV 봐라 라고 권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